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이제 빌 게이츠 관련된 제가 썸네일을 좀 써드렸는데, 일단은 뭐냐면, 작년 12월에 이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협력을 했죠. MOU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빌 게이츠가 인수합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돌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먼저 말씀드리지만 헛소리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보다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와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사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오늘 영상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해드릴 거고 우리가 과연 어디서 두산을 팔아야 될지 지금 더 갖고 가도 될지 아니면 어디서 내가 정말 손절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아침 영상 짧게 10분 찍어서 마무리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기사 바로 보시죠. 자, 작년 12월 19일 기사인데요. 사실상 이때 당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전 기자재 공급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움직였나요? 자, 24년도 12월 19일 그죠? 한번 우리 가볼까요? 자, 24년도 12월 19일 자, 주가가 언제입니까? 자, 12월 19일이면 와, 한참 멀었죠. 올라가기도 전이네. 그죠? 여기에요, 여기. 이 구간이란 말이야. 보여요? 요때? 여기에요, 여기. 완전 밑바닥. 그죠? 완전 밑바닥에 나온 기사예요. 테라파워 협력한다. 주가 얼마야? 17,000원, 18,000원. 우리가 모아가자 할 때 이런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아, 네가 언제 모아가자 했어? 또 여기 분명히 나올 텐데 우리가 저번에 계엄 사태로 급락 나왔을 때 우리가 두산 에너는 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외국인 이탈 전혀 없다. 두산 12월 작년 12월 11일 보이시죠? 12월 11일 우리가 두산 에너 투자 저점 찍었고 체코 원전 계약 이상 없고 외국인 계속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 사고 팔고 손실 보고 있고 외국인 꾸준히 매수 우위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 모았다. 투자 저점에서 모아가야 된다. 말씀드렸던 가격대 17,000원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말씀을 드렸고 기사가 나왔다라는 건데 일단은 잠깐 보면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럴 아트리 원전 건설 활용 테라파워 원자로 인클로저 시스템 계약 체결했다. 두산 코어 배럴 가드 베셀 등 공급하고 HD 현대 원자로 압력 용기를 제조한다. 이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SMR에 대한 기자재를 두산이 공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빌 게이츠가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꼼꼼하게 체크했을 때, 이 SMR 원자로 건설할 때,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기자재에 대한 부분을 누구를 선택했다? 바로 국내 기업을 선택했다. 누구누구? 두산과 HD 현대. 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SMR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뉴스케일 파워가 이 공급 계약이 나올 텐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누구다? 당연히 SMR 회사 뉴스케일 파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뉴스케일 파워와 이 지분 관계가 있고 그다음 뉴스케일 파워가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두산이 기자재를 대기했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상 큰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의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설립한 미국 테라파워의 첫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에 참여한다. 첫 원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와이오밍주 캐머러에 짓고 있는 나트륨 원전에 쓰일 기자재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들이 공급하는 주요 기자재는 첫 나트륨 원전 건설에 활용된다. 테라파워는 지난 6월 와이오밍주 캐머러의 나트륨 원전을 착공했다. 자, 5조를 투자해 345 메가와트 규모로 짓는다. 2030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하고 2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HD 현대는 테라파워의 첫 나트륨 상용화를 지원하며 미래 먹거리인 SMR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둔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의 지분을 투자하고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했다라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죠. 지난 3월 초 세계 최초 SMR 공장인 창원 공장을 가동하고 수요 대응에 나섰다. 이게 핵심이에요. SMR 공장을 뭐하고 있다? 가동하고 있다.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 이게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 차례, 두 차례 공급 계약이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곧 SMR 관련된 어떤 이슈가 터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요? 바로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상승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두산이 추가적인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구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1선 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21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이게 핵심이거든. 21선 타면서 올라가고 있고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삼각 수렴 구간에서 어떻게 돌파했다가 속임수. 그죠? 자, 삼각 수렴에서 뭐야? 삼각 수렴에서 자, 돌파 나왔죠? 돌파 나왔으니까 어떻게 개미들 싹 다 샀을 거 아니야, 여기서. 그죠? 그다음 한번 장대 음봉으로 털어주고 나서 다시 올렸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가 들어왔고 이 개인 투자를 어떻게 자전 거래.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거래가 마이너스 2,400억이 터지는데 주가가 이거밖에 안 밀리냐고요. 훨씬 더 많이 밀려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인 투자자가 이럴 때도 안 샀는데 이때도 100만 주밖에 안 샀는데 개인 투자자가 이때 600만 주 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이 뭐예요? 자전거래로 움직였다라는 반증이고 자전거래로 주가를 내린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다. 제가 어제 구간도 이렇게 주가 올라오는 거 쉽지 않다. 이 장대 음봉 때렸던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올라오냐? 그죠? 뭐요? 이게 결과적으로 자전거래라는 반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SMR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성이 어떻게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2차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2차 파동이 우리가 뭐 하면 된다?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2차 파동이 나올 것 같다 라고 동의를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구간 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고 두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실 분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간단하게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건데 우리가 정말이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사실상 현 구간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죠? 이 SMR에 대한 부분들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평생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또 고점을 찍을 거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서 이 매도 타이밍을 분명히 잡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우리가 주가가 다시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들 잡아내야 되니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 여러분들 입장 무료로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자,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무더위 끝나지가 않았죠. 지금 구간 사실상 7월 25일인데 앞으로 8월이 가장 덥습니다. 근데 이 장마로 잠깐 더위가 주춤했는데 다시 더위가 올라올 거예요. 더위가 올라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맞습니다. 전력망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이 전력망에 대한 부분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어제 아침에도 요거 말씀드렸죠.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이 최근에 또 하락을 했는데 그죠? 자, 오늘 아침 어제 아침 24일 오전 6시에 제가 그리드 위즈 거래량이 없이 쭉쭉 밀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최근 장마로 온도가 내려가면서 실망 매물 나온 것 같은데 전혀 이상 없습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고 오늘 이 28,800원대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7.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또 뭐예요? 무더위 관련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더위 관련주. 그럼 에어컨 이런 거 사면 돼요? 아니요. 전력 관련된 걸 사야죠. 사실상.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이에요, 이거. 이제 마지막이고 8월에 올라가면 그냥 팔고 말 건데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드릴 건데
우리가 그냥 원전을 생각해 보자고요. 원전에서 전력을 400메가와트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 센터로 보내려 그래. 어떻게 보내요? A, B, C, D 데이터 센터로 100메가와트씩 보내려 그래. 이렇게. 근데 이 C 데이터 센터가 근데 우리 지금 전력 필요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이 원전에서 전력을 그냥 보냈어요. 그럼 이 전력은 어떻게? 날라가요. 없는 전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C한테는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건 뭐예요? 전력을 분배해주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무더위가 한 번 더 연속적으로 한 2주 정도 오면 이 무더위 관련된 부분들이 테마가 돌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증시가 단기적인 저항선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테마주가 날뛸 거란 말이에요. 이 테마주가 지금 가장 핫한 테마주가 아무래도 더우면 무더위 테마주가 되겠죠. 단기적인 접근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돼서 스마트 그리드,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종목 공유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남겨주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이 전력 관련된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이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 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에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전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LN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예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